네, 썰픽입니다. 먼저 2위 보시죠. 예견된 잦은 사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지명 43일 만인데요. 정 후보자는 윤 정부 성공과 여야 협치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정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왔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글쎄요. 결국 예견된 일이었던 걸까요? 1위 보시죠.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원들 투표로 최종 확정되는데요.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었으니 사실상 김 의원이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 의원의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당에 충성하다가 의장을 달면 중립으로 하겠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지영 아나운서가 두 가지 뉴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정영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사퇴하셨으니까 그냥 뭐 안 다루는 걸로 하고, 예, 많이 다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상 뭐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억지스럽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가장 큰 생명력으로 담보를 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이탈을 하는 거죠. 무당적입니다. 그런 분이 국가서열 2위입니다.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정파적 국회의장이 될 거야라는 선언문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대한민국의 피가 흐른 거죠. 어떻게 국회의장 될 분이 민주당 피가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정파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 국회의장으로서 자격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급발진을 하세요. 저희 PD가 깜짝 놀랐다고 지금. 당적을 졸업할 때까지니까 당적을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까 네.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무당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국민의힘의 피가 흐르고. 피를 바꿔요 그러면? 아니 이게 무늬만 탈당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위장 탈당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국회의장이요 이런 정도의 정파성을 보인 분이 없어요. 왜 이러냐. 여야 대치가 너무 극심하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이 엄청 세진 거죠.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고 뭐 회기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결국 정파성을 가진 다수당에서 가장 순결한 피만 모아서 국회의장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의회정치 퇴행이에요. 이렇게 하면은요 국가설 2위인 의미가 없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만든 이 국회의장의 탈당 이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김진표 의장 피추천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추후에라도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4분 나오셨잖아요. 4분 이상민 의원 빼고는 다 비슷한 얘기했어요. 뭐 무슨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민주당 정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분도 있고 다 정파성을 내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당대표 선거가 아닌데도 또 민주당에서 또 반성할 부분이 또 하나 생겼네요. 뭐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말씀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내부 의장 경선 전체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박원순 의장님.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당선된 다음에 한 겁니다.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의장이 되고 당적을 버리면 저런 생각은 좀 잊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를 국회의장이 그런 방식으로 당파적으로 운영하면 국회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더군다나 정치가 이렇게 진영화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중심을 잡을 유일한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자기 출신 정당의 이 당파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건 노골적으로 그 상대당 그 출신이 아닌 당에 대한 선전포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뭐 그 당선 소감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유감이고
국회 본회의장에 선출이 된다면 저런 말씀을 잊고 국회의장 본연의 그런 자세로 돌아가서 이 국회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뭐 일부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의 피가 제일 옅다라는 비판을 또 받아왔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아니다 나도 흐른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난 한 17년간의 국회 의정 활동 과정 처음부터 쭉 지켜봤고요. 예. 이분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시고 처음 출발은 국세청이셨고요. 매우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국민의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협치를 강조하셨던 분이고 그것으로 저 자리까지 갔던 캐릭터가 있는 분이라서 뭐 이 당선되고 나서 소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민주당 편을 들어서 모든 걸 망칠 것이다라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국가서열 2위인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 윤석열 정부 견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셨는데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국회의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의전 서열이 2위인 거예요.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입법부의 대표로서 행정부가 잘못 나가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할 때 견제하는 역할을 준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거꾸로 국민의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부의 일원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같이 한다라면 전 뭐 김진표 의장님 정도면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니, 예. 피 얘기만 안 했어도 그냥 그 문구만 들어보면은 뭐 맞는 말인데 뭐 민주당 피가 흐른단 말을 했잖아요. 옛날에 어느 뭐 야구 선수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파란 피가 흐른다고. 전혀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민주당의 땀이 흐른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나을까요? 너무 과하신데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김성애 소장님은 제가 오늘 보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전화 한 통을 한 것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반증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전화 한 통이요? 네. 아니, 그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시잖아요. 심각한 문제로 예, 생각을 예, 해요. 예. 근데 김은혜 의원도 청와대에 있었고 공적인 일을 담당을 했었고 국회의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을 그 전화 한 통 한 것을 갖고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근데 가장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장의 여당 그 다수당의 어디에 중립이요? 국회 중립, 국회 운영의 중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의장 후보자가 나는 특정 정파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한 게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정치적 어떡해요. 수사와 취업 청탁과는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청탁을 전화 한 통하면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까?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뭐 김성현 소장님은 부적절하지만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실제로는 원래 안 그러신 분이다라는 이었고 네. 같은 잣대를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